이 최남선이 언론인으로서 이런 이제 어떤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사 사장 동명사를 이제 시대일보로 네. 동명사는 이제 시대일보를 운영하면서 동명사는 이제 접고 시대일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시대일보에서도 경영난으로 이제 사장직을 물러나면서 사장하고 주관을 했었거든요. 물러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이제 계속 잘 나가던 그 당시에 신문이었고 거기 논설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민족사관의 어떤 논조들을 그 논설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펼치는 20년대 이때 이제 중반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이 세 신문이 이제 주요한 언론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이 이제 논설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경우는 기자로서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재복 글 쓰는 케이스는 아니고 주로 이제 논설이나 사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썼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목적을 이제 자 그러면 어쨌든 이때는 좀 그 우리가 규정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이라고 한다라면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최남선이 완전히 변절해서 진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 혹은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일제가 이제 어쨌든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각각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의 역사도 있고 조선의 역사도 있고 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서로 같은 뿌리다. 그래서 뭐 자기들만의 고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선의 어떤 민족사관을 조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조금 틀어놔야지 자기들의 지배 논리가 합리화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런 이제 어떤 식민사관을 좀 이제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조선사 편수회다 보니까 일본 자기들만 들어가지고 막 그 조선의 역사를 지네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다들 그거 뻥이다라고 알 거니까 조선에서 나름대로 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조선사 편수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너네 민족들도 같이 얘기해봤더니 이렇게 우리는 역사가 이렇다더라라고 이제 다듬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저명한 최남선도 이제 최남선도 거기에 합류를 들어가는 거. 나름대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그 역사를 같이 연구한다.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선사 편수회가 이제 만들어지기는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1928년에 최남선이 조선사 편수위원회 처음에 촉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위원이 돼요. 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말했다시피 조선사 편수회는 총독부가 식민사관을 이제 다듬고 유포시키기 위해서 만든 오용단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최남선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당군론, 불합문론 하면서 민족사관을 발굴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조선의 천재이자 조선의 3대 천재이자 민족사학자로서 명망을 떨치고 있었던 대표적인 조선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조선 편수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편수회라는 건 그런 오용단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최남선이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컸겠네요. 그렇죠. 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나름대로 또 이제 계몽과 독립에 관심을 가져 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욕을 엄청 먹고 최남선 의존을 하는 거죠.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광수가 아직 그 친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기 전이야. 1928년도가. 이광수가 본격적으로 친일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30년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광수도 이때 일본에서부터 같이 친분을 쌓아갖고 같이 소년이라는 잡지도 같이 발행했던 이광수인데 이광수가 최남선하고 절교를 하는 거죠. 너 이제 친일파 됐구나. 절교. 이런 이제 이광수한테도 절교당한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남선이 이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니까 한용운 선생이 그 죽은 사람 위패 만들듯이 위패를 만들어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제 최남선이 죽었다. 최남선이 죽었고 그런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인들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제 최남선에 대해서
아유, 애가 이제 변절했구나. 그러고 이제 그럼 이제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조선사 편수회에 합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친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남선을 옹호하는 측의 이제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최남선이 이때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1년에 회의 한두 번 나가고 그렇게 좀 발만 걸쳐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너무 막 식민사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반항도 하고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그런 온정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결국 친일을 제대로 근데 어쨌든 이게 해결하지 충격적인 못했던 거야. 민족사학자로서 불합문론, 불합문화론을 주장해서 이 동방문화의 근원지가 백두산이다. 그리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문화의 뿌리, 그 다음에 그런 우수성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 식민사관을 다듬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걸 하면은 이 나중에 불합문화론을 주장했던 최남선이 나중에는 이 문화 동원론을 주장해요. 네. 여기서 문화 동원론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 한자로 한번 보실 거예요. 한자로. 동일한 뿌리다. 일본과 조선의 문화는 동일한 뿌리다. 문화 동원론을 주장을 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식민사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주장해 버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그 학자로서 나름대로 조선의 사학을 민족 사학을 조금 견지하기 위해서 뭐 들어갔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지. 사실 이때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사실 이어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일본에서는 신도 있잖아요. 일본의 그 신사들 해갖고 그 신도들도 이제 또 유포하는데 동참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선사 편수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일본 사회에 녹아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죠. 일본 측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공식적인 활동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뭐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발을 딛고 나니까 이제 모든 발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발이 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1900 몇 년이니까 1936년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제 또 통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게 그게 중추원이에요. 중추원. 조선인들로 형성된 중추원 자문기구인데 이게 총독 자문기구죠. 여기에 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안에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용은 자꾸 한용을 했는데 죄송. 이 최남선이 거기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선 일체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과 우리는 한 뿌리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선 일체가 된다. 이런 논리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글을 쓰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민족주사관을 하면서 문화 동원론을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 문화의 뿌리는 사실 최남선 입장에서는 그게 조선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래 그런 주장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어쨌든 문화 동원론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식민사관으로 이제 옹락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학자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반발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최남선 같은 경우는 일제에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일제 회유에 굴복해버린. 굴복을 했다. 근데 이광수도 보고 최남선도 보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드러나는 내선 일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일제가 중일 전쟁을 준비하고 중일 전쟁을 끌고 가던 이 시기에 1930년대 36년 7년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 지식인들이 야 일제가 좀 섬나라했던 일제가 저 큰 대륙에 그동안 우리가 또 형님처럼 모셔왔던 중국을 이기는 걸 보고 많이 그렇겠죠. 어떤 그
야, 세상이 이제 변했다. 세상이 변하고 대단하구나. 우리가 비약과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저기 같이 쟤네들하고 같은 나라라고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아마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당시 지식인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제가 계속 갈 줄 알았던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그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지식인들 특유의 어떤 유약함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가지고 결국 신일에 앞장서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따라가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뭐 좀 최남선이 좀 주요하게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기 이제 좀 쭈루루 나오겠습니다. 쭈루루 자료화면으로 나올 텐데 일단은 이제 조선 문화의 당면 과제라고 해가지고 조선 문화의 당면 과제. 그러니까 1937년 2월 9일 날부터 3회에 걸쳐서 아까는 이제 1920년대 때는 동아일보에 77회에 걸쳐서 이 당군론을 썼던 분이 이제 10년 지난 후에는 1937년도에 들어갔고 이제 중일 전쟁하고 이런 시기가 갖고는 이제 조선 편수에도 들어가고 또 중추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이제 내선 일제 조선 문화가 일본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조선 문화의 당면 과제라고 여기 이제 글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도 신문에다가 신문에 매일신보 당시 총독부 기관이었던 매일신보에 또 내고 이제 이런 류의 글들을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고 그다음 이제 그런 것 이제 대표적인 조선 문화의 당면 과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내선 일체로 가자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 또 1938년 이제 일제가 만주국을 건설하잖아요. 만주국을 건설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만주국을 건설했으니까 만주에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 괴뢰국과 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렇지. 우리 새끼라는 영화. 탕웨이가 나왔던 새끼라는 영화가 그 만주국 건설에서 그 정보부 짱하고 탕웨이하고 어떤 관계성을 다뤘던 그런 영화였잖아요, 새끼. 재미있는 영화였죠, 새끼. 근데 어쨌든 이 만주국 건설해 갖고 거기다가 만몽일보라고 만몽일보 그게 이제 만몽일보 만몽일보를 만들었는데 그 만몽일보가 그게도 참여를 했구나. 고문으로 가요. 또 고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주 괴뢰국의 건국대학이라고 또 대학을 만들어요. 여기 교수로 갑니다. 지금 건국대학은 관계 전혀 당연히 그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잘못하면은. 이름이 건국대학은 지어가지고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그 만주국에 일제 괴뢰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건국대학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 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건국대학에 관계 없습니다. 한국사 교수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만주국이 또 만주국이 세워진 당위성 그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들을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사실 우리나라 지식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미쳤던 일제가 영원하다라는 인식을 확 심어줘 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중일 그다음에 일러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기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은 지금 봤을 때 망하지 않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만주에서 또 활동을 해요. 만몽일보 고문도 하고 건국대학 교수도 하면서 이제 만주국의 어떤 만주국의 번창함을 이제 주장하고 또 만주국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막 이런 이제 논리를 또 피고 그러다가 이제 또 1940년대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만주에서는 우리 독립군들이 막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또 참 무슨 활동을 하냐면은 이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움직이면은 이제 일제가 또 독립군들을 이제 잡아다가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귀순 공작도 했을 거 아니야. 투항하면 살려주겠다. 아무쪼록 선무 공작이라고 하지. 이 선무 공작을 하는 독립군 대상으로 선무고 귀순하고 투항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이제 그런 선무 공작을 하는 활동을 또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 동남지구 특별공작호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독립군 대상으로 무장투쟁하는 독립군 대상을 회유하고 투항을 권고하고
이런 이제 귀순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동남지구 특별공작원회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 또 고문으로 참여해요. 그렇겠죠. 이제 독립군들한테 괜히 싸워서 죽지 말고 세상을 이렇게 변하니까 빨리 그냥 여기 합류해서 그냥 일본에 따라가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귀화를 종용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라고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만이 아시겠지 뭐. 본인만이 아실 얘기고. 그럼 어쨌든 또 계속 얘기하자면 이제 뭐 태평양 전쟁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거를 뭐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식민지 조선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뭐 흥하보국당 같은 거. 그러니까 흥하보국당은 뭐냐면은 황국 정신을 앙양시키고 그러니까 아시아를 흥하게 하는 보국당. 그러니까 일본의 황국 정신을 앙양시키고 뭐 근로보국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지원하고 이런 어떤 조직, 그런 흥하보국단 내지는 또 전시의 민간단체의 협력기관인 어떤 조선임전보국단 이런데 우리나라 지식인 당시에 이제 변절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이제 최남선도 거기에 참가하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일제의 뭐 중일 일러 전쟁, 그다음에 대동아 전쟁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측면 지원, 그다음에 그 침략 전쟁을 뭐라 그러죠? 그 인정해주는, 예, 이제 그런 지지하고 지지하고 그 침략 전쟁에 참가하라고 우리 뭐 지원병 권유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건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일제 침략 전쟁 및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하는 글들을 이제 공영권을 이제 지지하는.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그런 침략 전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이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겠네요. 그죠? 이제 조선이 완전 일본하고 같은 나라.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내선 일체를 주장하고 일본 문화와 조선 문화는 한 뿌리다라는 것을 또 이 민족사관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일제 침략전 및 대동아 공영권 지지를 대표했다기보다는 발표했던 글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또 보시면은 매일신보 1937년 8월 15일자 이건 또 호해로 나와요. 호해로. 그래가지고 내일의 신광명 약속 이 보시면 이렇게 딱 밑에 하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존재와 발흥은 아시아의 기운이요 동방의 빛이다. 중일전쟁은 괄호 일본을 맹주로 하여 우리 동방의 역사와 생활과 영광을 확보할 좋은 기회다. 라는 식으로 이제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글들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 보니까 참 어이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동방의 빛, 발흥은 아시아의 기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제 1940년대는 또 태평양 전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병 지원, 독려 이런 것들 우리 변절 지식인들 일제가 그러니까 이 대한 조선의 변절 지식인들 전부 앞세워 가지고 그걸 권유시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일 활동 중에서 이 학병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윤숙 같은 모윤숙도 경우 그렇고 그 위안부 그 독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질 나쁜 그런 어떤 친일 활동이 아니었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제 또 대표적인 글을 보시면 여기 이때 1943년 11월 5일자 또 이 매일신보 보면은 이광수하고 나란히 실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광수하고 위쪽에는 최남선, 아래쪽에는 이광수. 서로 이제 이 학병을 권유하는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얼굴은 그렇게 천재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죠? 이 최남선 선생이 대식가예요. 대식가 많이 먹. 대식가였고 그리고 얼굴도 둥글둥글해가지고 이제 좀 풍채도 좋고. 좀 산적처럼 생겼더라고. 풍채도 좋고 대식가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제 거기 캐리커처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이지. 그 조선의 대표적인 사파가이자 만화가인 안석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그 당시 지식인 명망가 지식인들의 캐리커처를 다 그려놨는데 그 캐리커처 보면은 이제 이광수
최남선 양반 또 항상 한복을 입고 다녔어. 한복을 입고 풍채 좋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학병 지원 동료 이렇게 이광수와 나란히 실리면서 이제 이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보람있게 죽자 뭐 이런 글. 또 다른 대표적인 글을 보면 이제 그 며칠 뒤에 떴어요. 1943년 11월 20일자 매일신보에. 거기서 또 나가자 청년학도요. 학문의 진리를 행동으로 바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가미가제 같은 거기에 이 조선 학도병들 가서 나가서 그냥 성전이니까 가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조선 젊은이들을 이 회유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그 젊은 목숨을 잃게 만든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친일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잠깐 읽어볼까요? 네. 제군 대동아의 성전은 세계 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글을 접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전투에, 전쟁에 목숨을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의 이 친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또 것들이라고 글만 쓰는 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 강연을 다녀요. 강연을 다니고. 강연을 다니면서도 이제 어떤 전쟁에 참가해야 된다. 그렇겠죠. 이 전쟁은 뭐 대동아 전쟁, 동방의 빛을 밝히는 전쟁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성은에 보답하여, 여기서 성은이라는 거는 일본에 그 보답하여 우리가 과감히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충성을 다하자. 뭐 이런 이제 강연들을 하는데, 이제 강연, 여기 또 사진 하나 보시면 이광수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강연하고 나서 이제 대담을 하는 거야. 대담을 하면서 이제 서로. 담배 하나씩 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네. 담배는 안 폈나?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우리 같으면 피겠지만은 이거 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서로 말하는 걸 보세요. 이광수 지원병 걸기대에는 내선일체가 실현된 극적인 광경이다 하니까 이제 최남순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잠자는 혼을 깨우는 정신적 부흥이 한 수흥의 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이 자료로 또 남아있네 보니까.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남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친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방 뒤에는 이제 어떤 과정들이? 그래서 해방 뒤에 우리 이제 반민특위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민특위에 이제 친일 부역자로 해방됐을 때 이 사람들 깜짝 놀랐겠다, 그죠? 그랬겠지. 응? 어떻게 된 거야?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독립됐다, 해방됐다, 라고 좋아했겠죠, 아무래도. 좋아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당시에 어쨌든 최고 지식인들이었는데, 야, 해방돼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그러진 않겠죠. 이러진 않았겠지. 아니, 그러면 이 정도까지 친일 활동을 했다라면 해방됐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아니, 사실 들어본 적이 없네. 그렇죠. 친일했다고 반성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다 이유가 있어서 나는 어쨌든 이제 이 최남선도 마찬가지야. 최남선이 1949년도에 반민특위에 체포가 돼요.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었고 3개월 후에 이제 병보석으로 출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처벌은 받지 않아요. 물론 반민특위가 그 당시에 또 우리 친일파의 어떤 그룹들에 의해서 이 이승만과 연결된, 그래갖고 이제 반민특위 자체가 해체돼 버리면서 그 역할을 못했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반민특위에서 체포가 되고 3개월 후에 풀려나는데, 이때 이제 최남선은 그나마 자열서라는 걸 제출해요. 이광수는 이광수는 이제 자기 변명하기만 급했지. 우리가 살 길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자기 친일을 이제 변명했는데 정당화만 시키면서 정당화 시켰는데 이 최남선은 그나마 자열서라는 걸 제출하는데 자열서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때 소장을 올리잖아요. 임금한테. 그래서 자율소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자율소의 의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임금한테 죄를 청하는 이런 거를 자율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제 역시 이제 문인답게 그 자율소의 이름을 불려갖고 자율서라는 걸 써. 자율서라를 쓰면서 이제 거기서 5가지 자기가 친일에 따른 5가지 죄가를 스스로 인정을 해요. 네. 그 5가지 죄가가 본인이 제시한 게 첫 번째가 조선사 편수위원회 식민사관을 유포하려고 만들었던 어용단체인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나 그거 잘못했다. 두 번째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에 내가 참가했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만주국 대례국가의 대학교 교수, 만주국 건국대 교수를 했다. 그 다음에 학병 권유 활동을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일선 동조론을 주장했다. 이 5가지를 내가 나의 죄가라고 인정하는 자율서에다가 그걸 써요. 내 5가지 이런 죄가가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게 다 민족을 위해서였고, 민족을 위해서 듣기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민족사관 논문도 많이 썼잖아요. 그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변명을 항변을 하는 거야. 이 죄과 5가지 인정한 거는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적 관계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걸 이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성한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정당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왔겠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연구 성과를 위해서 뭐라고 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한 명이라도 야 내가 정말 대죄를 졌다 민족 앞에 그러면서 내가 통렬히 반성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은 그래도 정말 민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뭐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솔직히. 아니 이제 본인들도 그렇지만 또 가만히 보면 그 주위에 또 이 지식인들이 뭐 그 사람들이 직접 친일은 안 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또 옹호하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어쨌든 최남선이 나중에 이제 이 자열서를 쓰고 하고 나서도 이제 또 한국 전쟁 시기에 또 뭐 해군 전사 편찬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는 해방이 아니라 또 활동을 했군요. 해방되고 나서가 아니라 휴전되고 나서는 서울시 편찬위원회 고문, 서울시사 편찬회 고문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러다가 1957년도 10월달에 이제 병사를 해요. 병사를. 그러니까 1890년생으로서 이제 생을 했다가 1957년도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최남선의 평가에 당연히 이제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역사적 사실로 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사전에 쭉 그 어떤 그 본인의 활동들이 다 기록이 돼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우리 2004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보고서에 최남선 다 정리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그 후에 지식인들도 그 논리를 좀 옹호하는 글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사상계 장준하 선생님은 나름 또 해방 이후에 현대사에서 걸출한 또 우리 또 그렇죠. 명망가 지도자급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상계지 하면 옛날 이제 그 대학생들 전부 한 번씩 읽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잡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었던 장준하 선생이 육당 최남선을 애도함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글이 아마 본심이 아니었을 거다. 장준하 선생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최남선이 친일한 게 아마 본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약간 이제 옹호하는 이제 변명을 좀 해주긴 해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지식인들이 아주 그 날카롭게 좀 명확하게 이 친일 행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최남선의 경우 지금 한국기자협회에서 뭐 우리나라의 주요 뭐 언론인상 뭐 이런 거에 최남선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예, 있습니다. 그 팩트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예, 기자협회가 또 명예훼손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기자협회에서 1900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예, 그러니까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안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온정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높이 사서 그런 친일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이런 역할도 했고 이런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또 친일하고 따로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나. 거기다가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자결을 한다든지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결을 하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정당화 뭐 이런 것들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친일의 그런 역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최남선 같은 정말 역사학자로서도 학자로서도 아주 정말 우리한테는 중요한 그런 지식인이었는데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야말로 민족사학자로서 그다음에 신문화를 주장하고 하려했던 조선의 3대 천재였는데 일제 조선의 명망과 지식인 포섭 정책에 그 회유에 포섭되고 그러니까 지식인이면 뭐하고 천재면 뭐합니까? 그런 이제 조선의 천재 문인이자 사학자자 언론인이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지식인들이라는 놈들이 이 친일을 하는 앞장을 선.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 변절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그런 걸 보고 있지만 자 하여튼 오늘 또 이 최남선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되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할 걸 하는데 지금 예고를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파인 김동완이라고 삼천리 잡지를 만들었던 근데 이제 왜냐면은 파인 김동완 같은 경우는 김동완의 자제분이 아버지의 친일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친일한 걸 내가 후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한 게 파인 김동완이거든. 그러면 몇 사람 좀 섞어서 하죠. 뭐. 섞기보다는 한 명씩 한 명씩.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 최남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김 대표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최남선의 사실 친일의 일대기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